그렇게 같이 성장해 왔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 밑에서 굉장히 회사를 키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리니까 이 사람이 이 제이미 다이먼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를 시작했대요.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결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은 일단 그 시장에서는 다 알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뱅크원의 CEO로 들어갑니다. 고현경 교수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아주 재미있는 전 세계 최대의 금융회사 중에 하나죠. JP 아니요 JP 모건 헐크호간 아니고 JP 모건 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JP 모건 체이스가 원래 이제 이름이고 사실 그것도 JP 모건과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합쳐진 건데. 그 맨하탄 은행이 또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있다는 그 예고까지만 지난 시간 해주고 떠나신 우리 고현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기업사가 사실 들으면서 불편해요. 왜요? 아니 남 돈 버는 얘기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들립니까 정프로는? 아니 남의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나도 이제 좀 배워봐야죠. 언제까지 배울 거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네. 너무 늦었나? 우리는 더 이상 꿈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무럭무럭 열매가 맺어도 늦은 나이예요 지금. 뭐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 파이낸스나 경제학 박사 중에 돈을 많이 버신 분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박사도 아닌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KFC 60대 창업했다잖아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맥도날드가 53살에 창업했다더라. 맥도날드 그분이. 그렇습니까? 우리 김프로 형이 그것 때문에 지금 요즘 용기를 얻고 있잖아. 본인이랑 동갑일 때 창업했다고. 그 맥도날드 관련 창업 관련 영화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제목이 재밌어요 그거. 그거 재밌어요. 네. 갑자기 여기까지 얘기가. 네. 맥도날드 나중에 한번 좀 해주시면 재밌겠다. 예. 그 창업 그 관련된 영화. 네, 영화가 있기 때문에 한 회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하시면 거의 뭐. 그 마이클 키튼인가가 아마 주인공 나왔던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이제 영화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좀 그러면 품을 훨씬 덜 들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하탄 얘기 이제 오늘 해주신다고요? 예. 이제 아마 앞에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맨하탄 은행 이야기를 제가 그냥 뭐 짧게 이런 은행이랑 이런 은행이 합쳐서 뭐 체이스 맨하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 맨하탄 은행이 설립돼서 이제 성장하기까지 너무 재밌는 뒷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건너뛸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맨하탄 컴퍼니는 원래는 수돗물 공급회사. 물장사.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거 보시면 저 그림에 보면 저기 1700년대 18세기 후반 당시에 이 맨하탄 앞에 물이 파란색이 있지만 저 섬 바로 앞쪽을 보면 까맣게 되어 있어요. 저기 그림자가 아니라 물이 더러운 거예요. 하수도를 저기다 그냥 꽂았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저 섬에 하나하나 이민을 와서 그냥 각자 살기 시작하면 집을 지으면 되지. 우리 집에서 버리는 생활화수나 오물들이 과연 어떻게 정화가 될까 생각해서 땅 파는 놈이 있겠어요? 저 시대에 뭐 그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장에서 나오는 물, 생활하수 이런 게 그냥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오염이 되고 있었는데 저 당시 뉴욕에만 거의 6만 명이 살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특히 1798년에 이게 뭐 옐로우 피버 그래서 황열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황열병.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회사가 바로 나타나겠죠. 나오겠죠. 예. 그렇게 나타난 회사가 바로 이 맨하탄 컴퍼니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지도가 이제 그 맨하탄인데 저렇게 수도 시설을 까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철로 된 이제 쇠로 된 파이프를 만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PVC 파이프가 있었을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를 깎은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저렇게 구멍을 내서 저기로 물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지금 저 보여주신 저 사진의 단면이 옛날 하수도예요? 예. 그냥 통나무에다. 하수도가 아니고 상수도죠. 상수도. 그렇죠. 수도관을 저렇게 만들어 나무가
그렇지. 관이 없었겠지. 아 근데 저기 나무랑 나무 있는 데서 다 셀 거 아니에요, 저게. 그 셀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아, 세는 거 조금. 감안하고? 세는 걸 감안하고 원래 뭐 금속관도 졸졸졸도 나오더라도 셉니다. 예. 저게 상수도관이구나. 그래서요?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만들 때 그럼 수도 회사일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수도 회사를 이제 뉴욕시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뉴욕시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수도 회사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조항을 하나 넣어요. 우린 뱅크도 할 수 있다. 왜? 정말? 왜냐하면 저 당시만 해도 이제 JP 모건 얘기할 때도 계속 나왔지만 네. 정상적인 은행으로 뭐 전국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금융업을 할 수 있으면 돈이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업에 대한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야매로 허가도 그냥 같이. 예. 뭐뭐 등. 예. 등. 그럼 우리 사업자 등록할 때 사업 목적에 하나 추가하는 거구나. 그냥 금융업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뭐 채권도 발행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은행 설립 조항을 넣어서 하는데 그때 같이 손을 잡은 사람이 원래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이제 에런 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에런 버. 예, 맨하탄 컴퍼니를 만든 사람이 이제 오른쪽에 그 아론 버라는 사람이고 에런 네. 버.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해밀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에요. 해밀턴 이태원에 해밀턴 호텔 있죠? 알렉산더도 많이 해밀턴 들어봤죠. 양복점 뭐 이런 것도 있죠. 양복점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 미국 지폐에 보면 네. 10달러짜리에 저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해밀턴이에요? 예. 미국 건국의 아버지 뭐 여러 명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워싱턴 대통령 밑에서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그 해밀턴입니다. 근데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합쳐서 은행을 만들기로 했어요. 아, 맨하탄 컴퍼니에서 저 해밀턴이? 예. 건국의 아버지인데? 예. 저 사람이 원래는 네. 예, 두 사람 다 변호사이긴 한데 네. 이제 뭐 물공급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은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건국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 회사에서 잠깐 일한 거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건국도 하고 네. 하수도 수도관도 만들고 뱅크도 없네. 그럼 뱅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관 사업에 많이 당시에는 인발했다기보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예, 좀 그런 건국도 경계가 바쁘고. 별로 예, 명확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왜 철학자가 수학자고 그럼, 과학자고 뭐 이런 거 하고 오전에 비슷한 수도관 겁니다. 보다가 네. 오후에 가서 저 국무회의 하고 들어와서 은행 설립 준비하고 아 그래요?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너무 엉망인데. 그래서 이미 미국은 존재하던 당시입니다. 네. 예, 미국이라는 바빠, 나라는 바빠.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고 있었어요. 이 에런 버는 정치적으로도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요. 근데 자기는 해밀턴이 뭐 자기를 좀 그 지지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틀어집니다. 그래. 그럴 수 그래서 있지. 결국 에런 버가 패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뭐 나중에 부통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통령까지는 또 해요? 자기는 그래도 꿈은 부통령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럼 와. 그래요? 꿈이 커야 실패해도 부통령. 아니 그러니까 그 하는 거지. 맨하탄 회사 그 수도 회사에 지금 두 명이지 한 명은 재무장관 한 명은 부통령 했다는 거예요? 예. 야 대단하네 그 회사. 근데 이름이 없어졌어 맨하탄이. 그게 왜 우리가 지금은 해밀턴만 기억하고 해밀턴 어쨌든 지폐에 남았으니까 네. 엄청난 사람인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 왜 우리 에런 버는 이 사라졌는가? 별로 우리 기억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네. 예,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에런 버가. 어떻게 네가 나를 안 밀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이 부통령과 네. 재무장관이 쌈박질을 하다가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야 결투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아 진짜요? 예, 진짜예요. 아니 그냥 뭐 정치적 결투도 아니고 진짜 결투. 총을 가지고 하는 그 결투.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만 보던 결투가 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10발자국 가서 뒤돌아 총 쏘는 거고? 1804년. 예. 그래서 저거 저때 하다가- 사용됐다는 총이에요, 저게. 저거 하다가 둘 다 서로를 맞출 수도 있죠. 예, 둘 다 서로를 맞출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해밀턴이 맞아요. 해밀턴. 재무장관. 예, 재무장관이 완전히 오른쪽 골반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척추까지 뚫고 나가가지고 완전 치명상을 입어서 다음날 바로 사망합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 그래서 아니네. 부통령이 살인자네요, 결국. 예, 그래서 에런 번은 어찌 됐던 결투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겼죠. 이기긴 했지만 이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도망 다니다가 막 반역을 결투하다 포옹하다가. 지면 내가 죽고 이기면 도망 다니는 그 둘 뭐야?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 이걸 왜 한 거야? 진짜 그래서- 남자들 이상해. 도망갔다가 미국으로 뭐 나폴레옹한테 가가지고 뭐 반역을 꿈꾸기도 하다가 뭐 한국 뭐 에런보가? 다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말년이 좋지 않아요. 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와 너무 신기하다. 그냥 어차피 누가 한 사람이 옳은가를 결정하려면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돼요. 가위바위보를. 오징어 게임 어떻습니까? 오징어 뽑기. 뽑기 좋네요. 이제는 뽑기로 가야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두 사람이 한 수도에서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별로 경계가 없었고 필요한 거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저 재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런 산업도 필요하고 저런 일도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었던 우리 거죠. 재벌 기업들이 문어발이 된 이유가 물론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죠.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욕심이 원인이 됐었지만 없는 거예요. 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면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 아파트를 나는 시멘트만 붓고 말지. 레미콘 회사도 없어. 레미콘 차도 없어. 심지어는 신발장 만드는 회사도 없으니 리바트 가구 만든 거 아니에요. 현대가. 그래요? 뭐 하나 제대로 만드는 가구 회사가 있어야 그걸 사다 쓰지. 아무것도 없었어. 물론 있어도 야 내가 사다 납품하면 그냥 남는데 쟤는 뭐라고 저 마진을 주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예, 그래서 음료수 만들던 회사들이 꼭 병도 만들고 병뚜껑도 만들고 뭐 그런 그래요? 예. 남한테 사온 병뚜껑이 안 맞으면 짜증나서 또 내 회사를 해야 되고 잘 맞으면 그 준 돈이 아까워서 또 내 회사를 해야 되는. 그 병뚜껑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것도 네네네. 몇 개인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예요, 그게?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그렇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최적의 기계에서 예. 누르는. 딱 누를 때 그게 울지 않으면서 딱 예쁘게 모여 예. 나오는 개수가 딱 있다는 예.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간단한 게 없어요. 네. 예, 알고 보면 다 묘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럼요. 하여튼 네. 이 훌륭한 사람들이 심지어 지폐 얼굴도 남아있는 사람이 결투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사람은 뭔가 그 결정적일 때 비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용기죠. 그게 용기야 정말. 그게 용기야. 그 결투에 응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뭔가 느낌 쎄하면 그냥 도망가는 게 용기야 그게. 예, 사실 그 말이 해밀턴한테 정말 적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해밀턴이 아들을 결투로 잃었대요. 그래서 사실 안 나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예. 그렇지만 근데 아빠- 여기서 내가 안 나가면 또 문제가 생길까봐 나갔는데 아니, 그 지키는 그 자존심이 뭔데 그게. 그게 뭔데. 그래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너무 철학적으로 가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내일에 지킬 이 게 결투를 있어야 할 때 되고. 근데 지킬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도망가자.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게 뭐라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아침에 약속 시간에 간 거야. 이런 정당화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어디 뭐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죽고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래도 주주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군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점점 커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역사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네. 너무 많기 때문에요. 1955년에 이 맨하탄 은행과 체이스 내셔널 뱅크가 합병을 해요. 그래서 체이스 맨하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체이스 내셔널 은행은 이 1877년에 존 톰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도 역사가 엄청나게 긴 거죠. 1800? 77년.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은행들을 다 추적하다가는 이 시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회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합쳐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 아까 합병이 완료된 시점이 이제 2000년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JP 모건하고 체이스 맨하탄하고 합병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합병이 되는 당시에 이 기업의 사이즈, 이 기업들이 합병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려면 이 각각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 저 도표를 보면 시티은행이 1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등, 체이스가 3등, JP 모건이 4등, 예, 그리고 5등, 그리고 뱅크 원이 3등이에요. 이제 체이스하고 JP 모건이 합병을 하는데 나중에 뱅크 원도 들어가거든요. 세 회사가 합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저런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합병을 갑니다. 일단은 저기서 3등과 5등이 네. 예, 합쳐지는 거죠. 3등, 5등 합치면 바로 2등 2등 살짝 그래서 3등이네, 그죠? 왜냐면 680에 660 좀 넘으니까. 예. 그래서 약간 부족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네, 없잖아 네. 있죠? 합쳤으면 그래도 2등 바로 올라가야 그래도 좀 명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 뱅크 원하고 2004년에 또 합병합니다. 그런데 저 뱅크 원은 이미 1998년에 퍼스트 시카고라는 은행이랑 합쳐져서 네. 순위 몸집이 약간 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뱅크 원이 여기 체이스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2004년에 저것까지 합쳐지니까 밑에 쪼르르 세 개가 하나의 메가 뱅크로 태어나는 거죠. 네네. 이런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요. 인수합병의 역사 뭐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뭐 시티뱅크가 트래블러스를 합병했을 때가 가장 큰 딜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뱅크원도 합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인수를 한 게 이제 2008년에 베어스턴스, 그다음에 워싱턴 뮤추얼을 이제 차례로 인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이런 인수합병의 역사를 그림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JP모건 체이스하고 합친 여러 회사들. 네. 뭐 저 회사들이 다 지금은 JP 모건 체이스 앤 컴퍼니 밑에 아래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이렇게 다 합친 것까지 역사가 복잡한 건 알겠다. 그리고 JP 모건은 어찌 됐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미국의 뭐 금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회사인 것도 알겠다. 네. 그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성과가 좋았느냐? 주식 시장의 반응이 좋았는가? 네. 예, 이런 걸 보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건 아닌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지만 JP모건 체이스가 뱅크원 인수를 발표했을 때는 살짝 올라갔다가 또 이제 뭐 성과 때문에 좀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는 있는데 네. 사실상 JP모건 체이스가 뱅크원을 인수할 때 가장 눈여겨봤던 요인은 뱅크원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뭐예요? 뱅크원을 당시 진두지휘하고 있던 사람 제이미 다이먼을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JP모건 그럼 CEO. 그 사람을 돈을 데려오지. 엄청 갖다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은행도 내가 필요하고 아직 사이즈가 약간 모자라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레미 다이먼드가 너무 그래서 다이먼이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혹시 2%가 필요하시면 이 3프로TV를 인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은 못 나죠. 정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프로도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굳이 뭐. 그래서 제레미 다이먼이라는 아주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이 너무나 탐난 나머지 그리고 은행도 좀 필요도 했었고 해서 이제 그 뱅크원을 인수를 했다 이거죠. 예. 그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도 이제 JP 모건의 제일 헤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때가 이제 2005년쯤이라고 보면 네.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JP 모건 체이스가 얼마나 수익을 잘 냈는가를 보면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만든 그래프인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코노미스트에서 만들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들은요. 다 ROE가 낮아졌어요. 2005년과 2019년 비교해 보니까 전부 낮아졌잖아요. 그러네요. 거꾸로가 아니라 오로지 증가한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JP 모건 체이스. 예. 성과가 말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런 성과를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 보통 시장에서는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시장 상황은 다 똑같았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니까. 네. 거기에 부침을 겪는 건 외부 충격이 있다라고 해도 똑같을 거고 그다음에 뭐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똑같이 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저런 결과가 났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남자의 능력. 저 이상형이기도 한데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는 저음이고 약간 허스키 보이스가 있지만 멋진 분이라고 해요. 저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 뱅크원 인수할 때부터 그러면 JP 모건의 그 헤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면 꽤 오래 잘하고 있네요. 저분의 히스토리도 약간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분은 이 그리스계예요. 오리지널 미국인이 미국인은 미국인인데 이제 혈통이 그리스계고요. 터프스 대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대단한 회사에서 다 입사 제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하버드 나왔으니까 똑똑하고 그런데 이제 그 시티그룹의 회장이 되는 샌디 웨일이라는 사람이 거의 멘토 같은 분인데 그분이 야 나랑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인턴할 땐가 뭐 되게 눈여겨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시티로 그분 때문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들어가요. 아멕스. 아멕스에서 들어갔는데 그 아멕스에서 이 샌디 웨일이라는 사람이 시티로 다른 데로 옮겨갈 때 시티로 옮겨갈 때 또 같이 옮겨갑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옮겨갔으면 같이 굉장히 잘 성장을 한 거예요. 시티그룹도 작은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둘 사이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이 정말 아꼈던 이 다이먼을 잘라요. 잘라요? 예. 여자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애인은 아니고 딸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딸? 선배의 딸을 사랑했나? 아니요. 선배의 딸이 입사를 해서 뭐 승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안 해줬대요. 제이미가? 잘 안 봐준 거죠. 훌륭한 CEO네. 그래서 CEO 할 자격이 있네 진짜. 공사를 확실히 구분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안 들어준 사람한테는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그렇게 같이 성장해 왔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 밑에서 굉장히 회사를 키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리니까 이 사람이 이 제이미 다이먼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책을 막 싸들고 집에 가가지고 책이나 읽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다. 체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투를 시작했대요. 그날? 예. 뭐 다음 날쯤 되겠죠. 근데 하여튼 권투를 시작했대요. 야, 그래 그날은 아니었을 거야. 당일은 좀 일단 권투체육관에 등록해도 당일부터 글러브를 주진 않아.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으로 일부러 뽑은 게 그 권투하는 장면이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결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은 일단 그 시장에서는 다 알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뱅크원의 CEO로 들어갑니다. 다시 잘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 회사고 웨일하고는 이제 완전 빠이빠이 했고 이제 자기는
뱅크원 CEO로 취임을 해요. 그래서 뱅크원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바로 CEO를 예, 이 사람은 오. 그 정도로 이제 워낙- 지명도가 있었고 네.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네네네.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CEO로 간 다음에 이 회사를 굉장히 많이 키워놔요. 뱅크원을. 예, 그 뱅크원이 큰 회사는 큰 회사인데 네. 저 사람이 CEO로 가서 그 회사를 훨씬 더 키워요. 예, 그럼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하는 그 통계 직원들- 자료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예, 그렇게 말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CEO가 권투를 하는데 말을 안 듣긴 어렵지 직원들이. UFC 따로 뭐 이종격 투기 연습하지 않는 이상. 그럼 사장실 옆에 링을 만들어 놓고 여슈 퇴근이라고? 그래서 이 회사를 뱅크원을 흑자로 돌려놓으면서 굉장한 지명도를 또 자기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네네. 예,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CEO를 제레미 다이먼을 굉장히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원래 일을 잘했긴 했지만 정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 조사를 하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의 CEO라고 하면 단연 1등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래서 멋있게 생겼다. 심지어는 뭐 월스트리트의 마지막 황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멋있게 생겼어요. 네, 제 이상형이라니. 지금 몇 살이에요? 56년생이니까 대략 한 67세쯤 됐네요. 67세. 네네. 멋있을 때다. 67세가요? 멋있을 때입니다. 아,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네. 남자가 40세 이전에는 그냥 boy예요, boy. Boys be ambitious 할 때 그 boy. 그렇더라고. 그럼 뭐 누구한테 그 얘기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내가 이렇게 자라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 하여튼 지금 제일 그러면 절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64세가 절정이라니까요. 64세 절정. 예, 예.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이 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잘 키워 놓습니까? 예, 그럼요. 이제 뱅크원을 제가 흑자로 뒤바꿔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JP 모건으로 가서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네. 다른 금융회사들이 전부 다 ROE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JP 모건을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JP 모건의 자산이 JP 모건 체이스의 자산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보다 훨씬 크고요. 자산도 많고. 예. 그리고 저분의 CEO 기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저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뭐 조사에 따르면 CEO들은 재임 11년에서 15년째 되게 좋은 성과, 가장 좋은 성과를 낸대요. 10년이 넘어가야? 예,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는 2년 예. 됐는데 아직 멀었구나. 와, 우리요? 앞으로 10년은 삼프로 더. TV. 아, 그런 게 또 있는 모양이군요. 연구가. 그게 10년이 돼야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10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그러니까 양쪽에 10년씩 한 해석이 가능하죠. CEO가 뭘 못하겠어. 그런 그럴 거예요.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S&P 500을 보면 사실 CEO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죠. 교체되는 네. CEO들도 있지만 굉장히 장수하는 CEO들도 많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분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 거죠. 15년째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분이 나간다 그러면 아마 주가가 빠질 거예요. 어.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 상태 JP 모건 체이스 앤 컴퍼니의 상황은 어떠냐? 네? 예,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는 뭐 넘버 원이라고 글로벌리 넘버 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조달되는 자금도 많고 그리고 시총이 이제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면 얼마예요? 550억 정도, 550조쯤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시티그룹의 시총이 1,401억 달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예. JP 모건이 훨씬 크군요. 예. 네. 그리고 왜 아까
그 글라스 스티글 법안이 이제 완화되고 네네네. 폐지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을 훨씬 더 키워나가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JP 모건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ROE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지는 지금 예, 그 만들 수 실적 있죠. 안 좋다는 다른 경제 은행들도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JP 모건처럼 잘하기 쉽지 않은 거죠. 네네네. 지금도 하여튼 거의 뭐 아이비리그 뭐 이런 데서도 졸업하고 제일 성적 좋은 친구들이 저런 데 들어가려고 여전히 하는 거죠? 저런 데 들어가려고 JP 계속 모건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바뀐 보인 게 워낙 스타트업들이 강세가 아, 보여가지고 그런가요? 그쪽으로 많이 1순위가 그쪽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연봉 높고. 예. 그리고 뭐 매출도 많고 뭐 순이익도 좋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 3분기 실적. 예,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닝 퍼 쉐어가 3.74달러예요. 이런 거 보면 뭐 사실 실적은 되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사업 부분을 이제 4가지 섹터로 보고 있는데 네. 일반 컨슈머 뱅킹, 코퍼레이트 뱅킹 앤 인베스트먼트 뱅킹, 네. 그다음에 뭐 상업은행, 그다음에 자산 관리 뭐 이런 쪽으로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ROE는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제이미 다이먼이 또 최근에 몇 가지 이분이 되게 말을 세게 해요. 네. 되게 직설적이고. 아.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네. 굉장히 이제 신문에 헤드라인에 많이 걸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작년 올해 또 많이 했던 말 단어 그 언급했던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 비트코인 is going nowhere. 그다음에 not survive. 비트코인 is a scam. 뭐 비트코인 is worthless. 아. 저분 되게 똑똑한 분이네. 그럼 저렇게 안 좋은 얘기 하면서 계속 사들인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똑똑한 분이라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군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예전에 세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지금 JP 모건은 또 비트코인 그 ETF 뭐 할 수 있게 아마 되어 있을걸요?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불쉿인 거하고 고객들이 원하면 드린다는 거는 병행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그럼요. 하는 거죠. 버터는 건강에 나쁘지만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을 고객이 원하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적절한 비유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베이커리죠, 그게. 아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 관련 ETF는 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불시시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예. 어찌됐든 저분이 이끄는 동안 JP 모건이 거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JP 모건 성장 과정이 좀 이상하긴 하죠. 예. 남들이 아플 때도 돈을 벌고 뭐 잘 될 때도 돈을 벌고 그래서 뭔가 막 존경심이 생겨나는 성장 과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뭐 투자 대상으로 보든지 그냥 네. 기업사에서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꼽아서 볼 때 과거에 그렇게 성장했던 스토리가 있다면 최근의 성장을 이끈 거는 어찌 됐던 이분이 네, 기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분이 가진 효과 때문에 주식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CEO 효과로 예. 주가를 보니까 한 $170 정도 하네요. 네. 주당 순이익이 3불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분을 되게 재무부 장관이다 뭐 이런 걸로 많이 밀었어요. 오바마 재임 시절에. 예. 아 그렇습니까? 이분을 빨리 재무부 장관으로 보내야 JP 모건 주가가 이제 그 CEO를 못할 테니까 떨어질 것이고 그래야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은행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바마가 사실 취임했을 때 이렇게 월스트리트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람을 내각에 데려다 쓰면 뭐 어느 자리든지 쪽에 가져다 쓰면 월스트리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 사람만큼 시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융 업계에 있어서만큼은 저분이 뭔가 약간 천재적인 감각? 네네네.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 나온 뉴스 최근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뉴스 보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70세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네. 뭐 이런 소식도 있는 예.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CT랑은 좀 사이가 안 좋다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자기 그 선배
있던 시티랑 니네랑은 뭐 사업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건 없고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건 개인적인 감정은 있겠지만 그 시티은행 회장에서 어쨌든 자기랑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은 물러났으니까 옛날에 물러났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그분을 그 샌디 웨이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선배. 내가 당신 덕분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을 차리게 해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아 그래요? 그렇게 풀었어요? 푼 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랄까. 매겼나?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 더 잘 나간다 뭐 이런. 예, 좀 약간 매기는 듯한. 예. 23년 차이네요 나이가. 에? 그렇게 차이 많이 나요? 샌디 웨일과 제이미 다이먼은. 그러면 샌디웨이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멘토로 모시고 아. 같이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했다. 네네네. 아. 저 샌디 웨일 저분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시티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했던 일은 98년에 제이미 다이먼을 해고한 일이래. 제가 네. 볼 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사실 욕을 먹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마치 JYP가 아이유를 놓친 것처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 방송국이 우리 정프로님을 놓친 것과 같은. 예,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JP 모건 체이스 이 회사의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4시간에 걸쳐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금융사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네요. 뭐 다음엔 또 어느 회사 한번 또 준비하고 계세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음번에는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회사를 좀 했잖아요. 예. 심플한 회사 갑니까? 예. 아니, 심플하진 않지만 네. 좀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뭐 리오프닝의 기대감도 많은데 네. 이럴 때 한번 카지노 회사. 카지노 회사. 센즈. 예. 센즈 맞습니까? 예. 센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인가 거기가? 샌즈 아는 거 보니까 갔다 온 거 같은데. 아니요. 저는 한 번은 갔다 왔었어요. 한 마카오 번. 거기 그 샌즈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라스베가스에 음. 뭐죠 그 MGM 호텔인가? 그래 거기.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가봤었습니다. 괌에도 있죠 샌즈. 그래요? 됐어. 네, 예, 센즈. 센즈는 여러 군데 이제 자기들 뭐 카지노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카오 때문에 머리가 좀 약간 힘들어요. 아픈. 예. 센즈가 회사. 모래 센즈예요, 진짜? 예. 그냥 모래 샌즈의 그 센즈예요? 센즈일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고현경 교수님과 함께 말랑말랑하게 한번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쭉 들어보고 있는 남들 돈 버는 이야기 참 속 아픈 이야기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네. 체이스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신 고현경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